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최적 경로를 이제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베스트 루트를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는 뭐만 올라간다 했죠? 예,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RIB라고 적으면 이 라우팅 테이블 약자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베스트 루트 최고 좋은 경로만 올라갑니다. 루트만 올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경로는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 베스트 루트를 최고 좋은 최적의 루트를 어떻게 선정하나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매칭을 보고 매칭되는 이제 그 경로가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매칭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경로가 사용해야 될까냐는 문제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라우터가 이렇게 하면 있다.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라우터가 이렇게 포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F0-0번, F0-1번, F0-2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볼게요. 자, 패킷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10.1.1.1이라는 패킷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보면 얘가 어떻게 한다? 들어와서 이제 여기 얘가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얘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보고 라우팅 테이블. 자, 처음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네트워크 주소가 맞죠? 네트워크 주소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 한번 볼게요. 10.0.0.0에 8이라는 네트워크 주소가 하나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0.1.0.0에 16, 그다음에 10.1.1.0에 24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출구 인터페이스 F0-0 요 포트, 그다음에 0-1번 요 포트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오브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AD 값이 있고 매트릭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AD 값들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C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 해보겠습니다. C면 이제 따로 0이라서 표현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OSPF면 얘가 110, 립이면 이게 12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패키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 요런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라우팅 테이블이 있으면 얘는 딱 들어오는 순간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죠. 10.1.0 예, 요 안에 24에 들어가죠. 요 24니까 요까지가 네트워크, 요 안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가 딱 매칭이 됩니다. 근데 10.1.2.0은 안 되니까 당연히 요걸 선택할 겁니다. 자, 요렇게 된 경우는 너무 쉽다는 거죠, 앞에서. 근데 지금은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개가 매칭이 돼 버린다는 거죠. 어떤 10.1.1.1이란 거 들어오면 얘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주소 8은 10이 네트워크 뒤에 호스트지 않습니까?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 다 맞죠. 여기에 맞고 10.1.0.16은 이까지 네트워크죠. 이 뒤에 호스트는 달라도 되니까 이까지 맞죠. 네트워크 보면 동일하죠. 그럼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것도 뭐냐면 10.1.1이니까 이까지 맞고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개에서 매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바로 롱기스트 매치 룰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입니다. 이 동네가 10.1.1이라는 패키지 들어왔는데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로케이션적으로 나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얘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 책자에 보면 서울시라는 그 목적지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서울시 영등포구라 되어 있는 게 있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랑 되어 있는 주소가 있으면 어디가 제일 정확하냐면 우리는 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주소가 더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예, 더 이렇게 그것처럼 이 주소가 동까지 좀 더 일치하는 것을 더 중요시 본다는 거죠. 그럼 얘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 여기도 맞고, 얘는 요까지가 8이니까 여기까지 맞고, 얘는 여기까지가 맞고, 얘는 여기까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많은 이게 뭐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요까지가 더 맞죠. 그럼 뭐냐면 요렇게 여러 개가 매칭될 때는 가장 매칭된 요거를, 가장 자세하게 매칭된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것을 뭐냐, 가장 길게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치 룰이랍니다. 가장 길게 이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일치된 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매칭된 것들. 그래서 이것을 롱기스트 프리팩스 매치 룰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매치를 될 때 처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롱기스트 프리팩스 매치 룰,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이것들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아 버리면 뭐냐면 AD 값을 보고, 그래서 AD 값이란 건 뭐냐면 라우팅 프로토콜 할 때 C가 0이고 스태틱이 1이고 뭐 OSPF가 110이고 립이 120이지 않습니까? 요걸로 결판이 안 되면 이 순위로 이 AD 값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AD 값으로 해다 똑같다 이때는 뭐다? 이때는 매트릭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른 동일 라우팅 프로토콜이면 이게 같겠죠. 그때는 뭘 본다? 이 매트릭이 낮은 값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내려온다는 거고,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라우팅 그 테이블 해석 시에.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패키지 들어왔다가 나왔다 17이 16에 0에 10,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면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얘는 12까지니까 어떻게 돼? 12까지니까 12까지가 맞죠. 네트워크가 같고, 얘는 18까지는 18까지는 같고 26까지 다 같다는 거죠. 이렇게 다 매칭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이럴 때는 바로 가장 구체적으로 매칭되는 정보인 바로 이것이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longest prefix match를, 여기 떠오르는 prefix match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의 경쟁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요렇게 여기서 들어왔던 패킷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게 패킷이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여기를 가야 되는데 가는 경로가 이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 IGRP라는 프로토콜은 이쪽으로 가라고 해요. 최고다. 그다음에 리 프로토콜은 이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때 뭘 하냐? 이때 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가 다를 때는 이때 AD 값을 본다는 거죠. Administrative Distance. 그러면 IGRP라는 거는 100이고 립은 120이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낮은 값고 얘를 쓴다. 그러니까 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베스트만 올라갑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요 경로만 라우팅 테이블 RIB,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인포메이션 이렇게 이것만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고, 얘들은 뭐냐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안 올라오다가 혹시 요게 죽었을 때, 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죽었을 때는 요걸 이용해서 이제 AB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알아들이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개의 라우팅 프로토콜 내에서는 이제 동일했다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립을 한번 해볼게요. 립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홉수로 따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갔을 때, 자,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죠. 근데 립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홉수죠. 이렇게 두 홉, 한 홉. 그러면 어디가 더 좋다 하면, 얘는 이렇게 하면 한 홉 하니까 홉수가 두 개, 매트릭 2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홉수가 1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경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개 라우팅 프로토콜 내에서 이 최적 경로를 선정할 때는 최적 경로를 선정할 때는 이 매트릭 값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OSPF 같은 경우는 한번 따져볼게요. OSP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는 대역폭을 본다 했죠.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홉 같지만,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 OSPF 경우는 대역폭을 보니까 이쪽이 T1이 1.5메가거든요. 얘는 56K.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인데, 여기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시험이나 이렇게 실제로 할 때는 막상 잘 어렵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터는 패킷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만약 목적지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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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이라는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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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이라는 패킷을 받았을 때, 그럼 보면 라우터가 이제 패킷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여야 되냐? 그럼 이쪽 포트는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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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여기는 F0-0은 뭐죠?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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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제일 앞에 0이 네트워크 주소요. 0에 24고 네트워크 목적. 그다음에 요 F0-1은 10에 10에 20에 0에 24가 네트워크 있고, F0-2는 10에 10에 30에 0에 24가 있고, S0-0은 10에 10에 40에 0에 24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트별로. 그럼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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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은 여기에 딱 매치되죠. 그러면 요 포트로 나가면 됩니다. 요거는 뭐 여기 라우터의 기본 걸 설명을 드리려고 됐습니다. 얘는 지금 매칭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경우죠.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이 한 개만 되는 아주 쉬운 경우입니다. 근데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118 111.5에 24로 가는 걸 한번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는 19168 0에 16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요까지는 매칭 16까지 다 매칭했네. 그럼 얘도 매칭했고요. 얘도 118이니까 24까지니까 얘도 매치했고요. 다 매치했습니다. 지금 뭐냐? 4개 모두 매칭이 됐습니다. 4개 모두 매칭이 되었습니다. 맞죠? 4개 모두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롱기스트 매치 룰을 해야 됩니다. 매치 룰. 자, 그럼 롱기스트 매치 룰에 의해서 얘는 일단 탈락입니다. 그럼 얘들 3개가 선택돼야 된다. 맞죠? 두 번째는 뭐죠? AD 값을 봐야 되죠. 자, 그러면 AD 값을 봐야 되는데 요 AD 값들을 요것들에 대해서 AD 값이 여기 딱 표현되어 있죠. 그럼 제일 낮은 값이 뭡니까? 다른 건 요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때는 OSPF가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있을 때 얘가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에 1에 1에 9가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10에 1에 1에 9. 그러면 10이니까 얘가 들어오면 요까지는 0이니까 얘는 맞았고요. 맞죠? 그럼 두 번째 10에 1, 16까지니까 요까지 맞았네. 16이면 요까지니까 얘는 맞았습니다. 자, 얘는 맞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얘는 자 24까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요. 자, 이 디폴트 루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맞았던 게 이 두 개가 다 맞았죠. 근데 둘 다 맞을 때는 뭐가 제일 우선한다 했죠? 가장 긴 거.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이 0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에 4.4.4. 자, 얘는 여기까지 제가 8까지만 보죠. 8비트까지만 이거 맞았죠. 자, 그리고 얘는 10에 4인데 얘는 10에 2까지면 16이니까 2까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죠. 4니까. 얘는 아웃. 그러면 얘는 10에 4. 얘도 바로 안 맞죠. 아웃.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맞는 게 2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2원으로. 자, 그럼 세 번째. 자, 10에 1에 4에 7. 10 얘는 항상 맞대요. 10이니까 얘는 맞았고요. 그다음 10에 1까지 얘가 맞는 거. 얘는 16까지니까 딱 맞았네요. 얘도 맞았네요. 10에 1까지 4까지 얘는 24니까 2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다 맞았죠. 그러면 세 개 다 맞았으니까 제일 중 맞는 데가 요거네요. 얘는 이 2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9.41 얘는 아예 209 처음부터 안 맞죠. 그럼 얘는 원래대로면 라우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패킷을 드랍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드랍 해야 되는데 이게 예외가 있다 했습니다. 뭐냐면 드랍하지만 디폴트 라우팅이라는 게 있다 했어요. 디폴트 라우팅. 디폴트 라우팅이 있으면 드랍을 하지 않고 다 이쪽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그 디폴트 라우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빵빵빵빵빵 다시 이렇게 표현한 걸 디폴트 라우팅은 모든 호스트를 상징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원래대로 요게 없으면 얘는 여기서 드랍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 아무것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얘 때는 얘를 보고 얘가 E3 포트니까 그때 E3 포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폴트 라우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요게 이제 CCNA에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나면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한번 보세요.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R1은 192.168 16.2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9168 16.2. 자, 한번 볼게요. 자, 19 요런 AD 값은 실제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92.168 16.2로 가는 거. 자, 볼게요. 192.168 여기까지 다 맞고 16.2. 얘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보이죠. 맞아 보일 때는 항상 뭐냐면 제일 이제 이게 맞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긴 걸 롱기스트 매치, 프리픽스 매치 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롱기스트 매치 룰에 대해서 이건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라우터 1은 A로 보낼 때
자, 라우터 1이 A로 이렇게 보낼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A 주소가 뭡니까? A가 10.10에 13에 214가 돼 있네요. 요 문제는 살짝 어렵습니다. 자, 13이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자, 13에 214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요 앞에 209일에는 다 안 맞죠. 아예 안 맞으니까 다 이쪽은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10에 10에 13회까지 되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28,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예. 근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10에 10에 13이니까 13, 10에 요까지 아닌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제 요렇게 애들만 보면 될 겁니다. 맞아 매칭되는 게까지가. 그럼 여기면 25, 28, 28, 29, 29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것들을 한번 볼게요. 요것들을 10에 10에 13에 214 10에 10에 13에 214 이렇게 돼 있네요. 214죠. 자, 10에 10에 13이 214인데 요 중에서 어느 게 답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28, 29 볼게요. 10에 10에 13에 214 볼게요. 자, 10에 10에 13에 214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에 10에 13에 0에 24 여기 이제 속하지 않습니까? 24로서 제가 예전에 이걸 서브네이팅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여기 어떻게 보면 된다 아니면 이거 이제 쪼개면 편하다 했죠. 24일 때는 0에서부터 25까지지만 자 25일 때는 제가 반만 쪼개면 된다 했죠. 0에서부터 여기서 숫자 반을 나눠서 0에서 128 이렇게 쪼개고 26일 때는 0 256을 2로 나누면 얘는 128이고 얘는 64 요거 좀 더 64 128 그다음에 64 192 이렇게 되고 27일 때는 또 요걸 반으로 나누면 얘 반 32 또 얘 또 반 96 그 사이에 128 164 192 자 요런 식으로 또 28일 때는 0 16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14가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214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요쪽 구역이 이제 214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냐면 10에 10에 13에 요게 첫 번째 주소니까 192에 26에 대해서 얘가 한번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214는 좀 더 가야 되네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194에 32를 더하면 224. 그러면 실제 여기에 속해 있겠네요. 여기에 넘었으니까. 그럼 얘는 10에 10에 13에 192에 27이네요. 맞죠? 얘는 27. 요 네트워크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죠. 214가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더 쪼개져야 되죠. 그럼 얘는 192 사이에 요 16을 더하면 16을 더하면 208 224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214는 요 사이에 있죠. 그럼 얘는 10에 10에 13에 208에 28이 되죠. 그럼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10에 10에 13에 208 이게 있네요. 맞죠? 요게 제일 맞았죠. 그러면 여기 29에 요거는 29에 160은 안 맞죠. 왜냐하면 160은 아예 160일 때는 얘가 이 IP 주소 범위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요 범위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28에 144 28에 144도 28일 때 이 144도 안 맞고요. 여기는 29를 했네요. 28. 자, 28을 했는데 여기 29까지 한번 더 남았네요. 한번 볼게요. 자, 29를 했네요. 28일 때는 이렇게 하면 10에 10에 13에 208까지 맞는데 여기 29까지 했네요. 29도 뭐 똑같죠. 이걸 더 반으로 나누면 되죠. 208이고 이 사이가 16이니까 210 16의 절반이니까 8을 되면 216 224. 그러면 얘는 어디에 속하죠? 여기 하면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10에 10에 13에 208에 29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요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계산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잠깐에 하실 때 숫자 노름이 좀 필요합니다. 10에 10에 13에 214 근데 이게 번호가 이 뒤쪽에 있으니까 좀 뒤에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24일 때는 0 128이지만 25일 때는 뭐다? 이게 0 64 절반 나누면 이렇게 해서 시작 번호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나누더라도 얘가 뒷번호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앞번호를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번호 쪽에 좀 충실하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1925부터니까
원래 0, 32 이렇게 다 적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 26일 때는 128, 192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뒤에 27일 때는 어떻게 된다? 128, 요 사이가 64 차이니까 36 절반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36을 더하면 164네. 164, 192. 192. 그럼 요쪽도 이제 32, 요 231이랑 224. 그러면 요것도 좀 지웁시다. 요까지 범위가 안 들어가니까. 27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27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28에서는 제일 앞에 192가 들어오고 얘가 224 사이가 32니까 16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208, 224 이렇게 하면 지우고 그러면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가네요. 맞죠? 요 사이에 들어가고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가고 그럼 29일 때는 어떻게 된다? 요 사이 요쪽만 이제 보죠. 208에서 이 사이가 얼마입니까? 16이니까 절반 216, 224 이렇게 네트워크가 또 나눠질 겁니다. 이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29일 때는 10에 10에 13이 216, 28일 때는 208, 27일 때는 19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세 개 다 있으면 이 제일 밑에 게 있으면 답인데 다행히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답이었던 거죠. 참 여기 214니까 216이 아니죠. 요거죠. 제가 헷갈렸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한번 끄적끄적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끄적여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에 아예 아닌 것들 다 지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얘는 바로 지울 수 있죠. 바로 지울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에 12, 13에 0에 20은 0이니까 0부터 128까지니까 아예 안 맞죠. 아예 안 맞으니까 얘는 지우게 되고 얘 144에 28이면 28일 때는 16개 단위로 증가하니까 144에서 16개 증가하면 160까지 사이에 있는데 얘가 아예 번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 틀리고 얘는 208인데 얘가 29면 8단위로 증가하니까 208에서 8을 하면 216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답을 보고 역추적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때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답을 보고 역추적했는데 둘 다 매칭이 된다. 그럴 때는 최고 긴 걸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다 보니까 반대로 답을 보고 푸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오히려. 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매칭되는지 사람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는 얘가 라우터가 저절로 해줘요. 그게 뭐냐면 show IP 루트에서 자기가 목적지 주소 예를 들면 요 10.10에 13에 23 그 주소를 치고 요 목적을 딱 쳐주면 됩니다. 쳐주면 뭐냐면 얘는 지금 라우팅 테이블에 여기에 맞았어요.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명령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show IP 루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맞는지를 막 찾을 필요 없이 얘는 이 명령을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게 되고 요 해주면서 얘의 넥스트 옵은 여기고 얘는 이쪽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로 가면 되고 디스턴스, 매트릭 이런 값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CCN의 시험을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풀어봤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저렇게 하지는 않고 요 안에 넣어봐서 바로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거를 이제 매칭을 못 시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